안녕하세요. 강사 장진영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흐르고 마지막 달인 12월 달, 이달의 보험 영업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달의 보험 뉴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영업 전략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활동 계획까지 이 세 가지 큰 테마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이 하루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죠. 아마 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한 23일 요때까지는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24일부터 요 마지막 주 기간에는 뭐 고객분들이 많이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좀 목표치를 앞당겨서 좀 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12월 한 달은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요번 주죠.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운전자 보험에 대한 터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방금 운전자 보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마지막 주 12월 달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는 아마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내일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놓고 신경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여지는데요. 자, 운전자 보험 중에 우리 비용 담보인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보장이 엄청 많이 축소가 되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법률 비용, 지금 민원 급증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이랑 손해보험사 간담회를 11월 24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험금 지급이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간의 차이가 명확하다, 기준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때 간담회 때 나온 거예요. 더더욱이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2021년에 146억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던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23년도에는 613억 원으로 지급 보험금이 4배나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그 내용이긴 한데, 몇몇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아니라 몇몇 변호사님들이 고객에 대한 리베이트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 이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보험금 받으시면 이렇게 뭐 페이백 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좀 압축이 되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슈가 이번 달 시작을 하면서 꾸준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요? 5세대 실손 얘기가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5세대 실손 내년 1월 달에 나온다고 하고요. 자, 근데 5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증과 비중증 환자로 나눠지죠. 예, 중증과 비중증 환자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비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실손보험 혜택에 대한 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수술비나 치료비, 특히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요즘 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따로 들어야 할 판이라는 기사가 눈에 보여집니다. 자, 중증 환자는 여러분들 4세대 실손과 유사합니다, 내용 자체가. 하지만 경증 환자는 1년에 입원 한도가 1,000만 원 한도, 그리고 통원 한도가 20만 원 한도로 정해지고요. 자, 한 번 입원하는 데 대한 한도도 300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고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자기부담률이죠. 50%. 외래는 50% 또는 5만 원 공제가 있기 때문에 통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는 보험금 받기는 쉽지 않다, 실손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내년 단기납중심보험 10년 환급률 120%, 사실상 막힌다라는 기사가 보여지고요. 자, 평균 공시이율 0.25% 인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네, 지금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지금 예정이율 인하가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이 단기납중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환급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단기납종신 제한,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제한하셨던 분들한테는 12월 달에 좀 비과세 이 단기납종신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2026년 평균 공시율이 2.25% 하락이 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예정이율 하락으로 인한 환급률이 조정될 것이다. 자, 이 결과 보험료, 우리 보장성 보험료는 인상이 될 것이고, 이런 저축성 관련된, 물론 보장성이죠. 단기납종신은 이런 환급률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는 게 지금 내년의 보험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아요. 12월 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른 월보다 12월 달은 더 적극적으로 또 시간 활용 잘 하셔서 공부하시고 고객분들 터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영업 전략, 어떤 전략이 좋을까? 크게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좀 나눠봤는데요. 자, 요즘에는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정말 간혹 있고요. 없으신 분들이 없으신데, 자, 그렇다면 보험 리모델링 시장에서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신규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 현재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전략을 짜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원 일당과 관련 내용이에요. 자, 입원 일당 3만 원. 오래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꾸준하게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 가져가고 계신 분들 계신데 과연 이 부분 가져가야 될까? 보험료는 매월 내는 게 적지 않은데, 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포인트이고요. 자, 두 번째, 겨울철에 미끄럼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우리 대표적인 게 상해보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건강검진과 관련 이슈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 달 남았는데, 건강검진 플랜 활동의 마지막 기회다, 12월 달이. 그래서 바로 보장 플랜도 12월 한 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확정이 됐죠. 이로 인해서 수술비나 치료비를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이율 하락으로 인한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떨어질 예정이니 판매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게 큰 12월 달의 영업전략 골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원 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예전에 많이 좀 보험을 오래 하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첫날부터 지급이 되는 손해보험사에 이런 특약들을 많이 판매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가지 특약, 뭐 하루에 입원하면 3만 원 나온다라는 내용의 보험료가 대부분 뭐 1, 2만 원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2025년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3만 원을 받는 이 기간이 과연 길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특약 꼭 유지를 해야 되는 특약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인 입원 일수를 한번 봤더니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8.9일 입원한다고 하고요. 병원 7.4일, 그리고 종합병원은 8.0일,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7.1일로 평균적으로 다 10일 이하의 입원 일자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중대질병인 암 같은 경우도 큰 병원에서 거의 뭐 2주 내에 퇴원을 시키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 자, 그럼 앞서 제가 여쭤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영업 전략을 준비를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님 하루에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입원 일당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동양생명의 소식지, 12월 소식지를 보다 보니 입원 플랜이라는 내용이 보여지더라고요. 자, 주계약 400만 원, 최대 가입금액 400만 원, 가입금액 100만 원으로 이거는 사망 보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날부터 입원, 하루에 최대 3만 원, 그리고 입원 특약 3일까지예요. 하루, 이틀, 3일까지. 원래 생명보험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일부터 보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3일까지의 그런 특약이
5만 원까지 보장되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에서 3인실 20만 원, 종합병원 1에서 3인실 10만 원, 상급 종합병원 2번 특약 10만 원으로 지금 동양생명에서 2번 플랜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의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6만 원 나옵니다. 근데 거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 나와요? 16만 원. 옛날 보험은 얼마 나와요? 3만 원. 자, 그럼 갭이 꽤 많이 나죠. 자, 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럼 하루에 최대 46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10일 이하의 지금 입원 일수가 평균적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길게 3만 원씩을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짧게 하루에 16만 원, 46만 원을 가져가는 게 고객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플랜이 되어져 있느냐 한번 봤더니 동양생명 소식지에 재밌는 걸 하나 넣어놨어요. 사무실 말고 3인실부터 2번 플랜이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약들 이렇게 보여지고 40세, 50세, 60세 남녀 기준으로 40세는 23,000원에서 29,000원대의 보험료 보여집니다. 50세는 29,000원에서 36,000원까지, 60세는 37,000원에서 41,000원까지. 자, 대부분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10년 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하루에 3만 원 나오는 걸로 보험료 10,000원, 2만 원 내고 계실 텐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런 플랜으로 변환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낙상사고가 50%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겨울이 되면 뭐가 오죠? 네, 눈이 와요. 눈이 오고 빨리 치우지 않으면 이렇게 얼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넘어지셔서 특히나 요 부위 있죠? 고관절. 여기에 대한 골절이 상당히 많아지는 시기가 12월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낙상 입원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특히나 요 구간, 70세부터 80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유모차 같은 거 많이 끌고 다니시고, 그리고 지팡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얼음에 삐끗 한번 하면요, 큰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상해보험 플랜도 12월 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상해보험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 좋을지 살펴보면 골절 진단비와 골절 수술비는 가장 기본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상해 수술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리고 상해 입원비, 아까 동양생명에 봤던 입원 플랜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뇌출혈 진단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음에서 넘어졌는데 머리로 넘어졌다. 외상성 뇌출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비, 보험료, 뇌혈관 진단비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통합재해 진단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제가 예시로 65세 남성분 간편보험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회사마다 비교 설계를 한번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15,000원대에서 19,000원대로 2만 원대의 보험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어르신들 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고 자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2만 원대의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이런 부분들, 매년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미끄럼, 이런 낙상사고가 이 70세 이상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보험을 짠다 해도 2만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영업전략도 세 번째 큰 카테고리 보면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여기 12월 달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1년 중에 12월이 가장 많아요, 건강검진. 미루고 미루다가 회사에서는 하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장을 보험 가입하시고 건강검진 받으세요라는 이런 명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번 달 한 달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랑 상담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하고 내일이라도 뭔가 나오면 바로 받고 싶은데 그런 보험이 있을까요? 물어볼 거예요. 네,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DB생명이에요.
DB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험 가입하고 내일 암 진단 받아도 보험금 지급이 되죠. 특히나 면책기간 없죠. 감액기간 없죠. 연계 조건 또한 없습니다. 오늘 보험 가입하고 내일 암 진단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보여져요. 이 DB생명이 제가 봤을 때 한 10월, 11월, 12월은 이 해당 상품으로 판매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끝물이죠. 예, 물론 내년 1월도 이 상품 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는 12월 달에 이 상품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보험료 얼마 할까요? 일반 심사형, 이 간편 심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50세 기준으로 한 4, 5만 원대, 간편은 4에서 6만 원대의 보험료가 보여집니다. 자, 제가 바로보장 판매보험사를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DB생명뿐만 아니라 한 두 군데 회사가 더 있습니다. 현재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 뇌혈관 허혈성 바로보장 되고요. 흥국생명도 바로보장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바로보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이 있으시거나 해당 담보 1년 이상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 친구가 옵니다. 다음 달부터. 뭐죠? 5세대 실손보험이 와요. 예. 올까 했더니 드디어 오네요. 예, 드디어 오는데, 자, 2세대 실손보험 우리 2009년 9월에 많이 판매가 됐어요. 자기부담금 10%, 그죠? 자, 3세대 실손보험 2017년도 4월부터 판매가 됐고, 급여 10%, 비급여 20%의 자부담이 생기면서 이때부터 3대 비급여가 따로 빠지기 시작했죠. 자,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집니다. 자, 중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옆에 있는 4세대 실손보험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비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실손보험금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연간 한도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통원비 20만 원 한도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회당 30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요. 자, 자기부담률도 50%입니다. 병원비 50% 내 돈을 내야 돼요, 이제는. 통원에도 50%의 자기부담금과 5만 원의 공제금이 있어요.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하면 검사 비용 한다 하더라도 5만 원 안 넘습니다. 이거 다 내 돈 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이런 내용들이 다음 달에 다가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손보험 없으셨던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누구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 보험 가입해놨는데 30세 만기야.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한 20대 정도가 됐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 변경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 다음 달 되면 5세대 실손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4세대 실손보험 이번 달에 가입하면 적어도 5년은 해당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납 30세 보험, 만기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30세 이후에는 실손보험 다시 가입해야 돼요. 다음 달에 가입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가입하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 1,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보험료가 급증하신 분들 있으시죠? 처음에 가입할 땐 6만 원인데 지금 15만 원 됐어요. 나 이거 유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빨리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 들으셔도 12월 엄청 바쁘겠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5세대 실손보험 시대를 대비한 종합보험 컨설팅이라는 큰 제목을 놓고 어떠한 특약들을 우리가 필수로 넣어줘야 되느냐. 자, 앞으로 비중증 환자들에 대한 실손보험금은 우리가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진단비는 더더욱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이 부분, 수술비, 비급여 수술 많아졌기 때문에 5세대 실손 가입 예정자들은 해당 내용들 꼭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더 요즘에 이슈가 되고 핫한 거 있죠. 치료비죠. 암내심, 여기에 재상에 관련된 치료비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1인실 입원비는 필수 중에 필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 시대를 대비한 종합보험 컨설팅을 할 때 여러분들 기본 중에 기본 4가지 특약은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시율 하락이 예정되어 있어요. 2026년 1월 달에.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있죠?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환급률 이슈가 있습니다. 자, 2.75%에서 2.5%로 공시율 인하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단기납종신보험 현재 한 120%의 환급률을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약 2에서 3%의 하락률이 예정이 되고요. 자,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입니다. 적게는 뭐 한 6, 7%, 최대 15%까지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그래서 요번 달이 122%대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단기납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10년 차에 120%대 유지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이제 요번 달밖에 우리가 이 이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종 플랜과 바로보장 안보험 꼭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까지는 운전자 보험 엄청 판매량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설계 매니저님들한테 의뢰하면 아침에 의뢰하면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설계 한번 해보시고 빨리빨리 내가 해야 됩니다. 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주요 치료비도 이제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대비해서 준비를 시켜드려야 되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이 질병입원비 3만 원 가입자 보험료 1, 2만 원 내고 계실 텐데 하루에 46만 원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세대 실손보험 준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생활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겨울철 낙상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예정이율 하락으로 인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하락이 예정이 되어져 있으니 이번 달에 제안하신 분들 발빠르게 추가 제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2월 달 연금문이 많습니다. 연금 및 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제가 어떤 활동 계획을 좀 잡아볼까 하다가 이런 내용을 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담을 마치고 계약 체결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차 미팅만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절을 당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도 어떤 경우라도 고객분들을 만나고 나와서 커피 쿠폰을 보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뭐 이렇게 커피 쿠폰 이미지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보내드리면 돼요. 여기 좀 저렴하긴 하죠, 이쪽에. 자, 상담 마치고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고객님한테 이런 문자와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객님과의 좋은 인연을 쌓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우, 고객님이 난 거절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좀 그래. 다시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생일이신 분들 당일에 오전에 이런 멘트와 함께 커피 쿠폰 보내도 좋아요. 오늘 생일이시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제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누구누구 보냄 하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 우리가 영업비 뭐 다른 데 많이 쓰는 것보다 이거 적절하게 활용하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 벤츠라는 그 자동차 회사 있죠. 여기에 판매왕인 신동일 상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꼭 하는 일이 나한테 자동차 계약을 하신 분이던 아니던 일단은 나를 만난 분들한테 다 이분은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고 해요. 달력과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브로셔 그리고 수건 이런 세트를 이렇게 좀 마련을 해서 이분은 편지 내용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DB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망 고객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12월 한 달은 여러분들 이런 고객 터치를 통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도 영업 힘써 주시고요. 청약서 자필 서명, 상품 설명 충분히 해주시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꼭 해주셔서
우리 이 보험 환경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한 달 춥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보온 잘 챙기셔서 12월 한 달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